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0 수능 특강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열정을 바쳐 러시아를 가르칠 러시아 강사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서 여러분이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 러시아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0문항입니다. 30문항이고요. 마지막 시간이죠. 수능에서 40분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만점을 받으면 50점을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많은 상위권 대학에서 사탐 대체로 러시아를 제2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석 같은 과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5개, 6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철자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돼요. 철자 한 문항 출제된다고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문법 개념 하나, 의사소통 표현 하나 외우시면 돼요. 철자는 그냥 철자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빈칸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철자 공부는 따로 안 하셔도 되고요. 발음은 2개인데요. 자음의 발음 하나, 모음의 발음 하나 이렇게 2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2강에서 러시아 알파벳 배우고 발음의 법칙 배울 때 잘 정리하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발음 영역 되겠습니다. 어휘 영역에서도 2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어휘에는 종류가 많죠. 군으로 묶자면 형용사, 명사, 동사, 부사 이런 것들에서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요. 역시 난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화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개로 나눠보자면 지역 문화가 있고요. 지역 문화는 뭐가 해당될까요? 도시, 바이카루스, 우랄 산맥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술 문화가 있습니다. 예술 문화는 문학이나 음악, 미술 이런 분야에 해당하는 유명인들 혹은 작품들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언어 문화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속담, 수능 특강에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거로 맞추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언어 문화는 러시아인의 이름, 러시아인의 이름이 조금 구성이 복잡하죠. 근데 그것도 문제 나오는 패턴이 늘 반복되고 있어서 충분히 공부하시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통 문화 혹은 생활 문화. 그래서 러시아인들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썼던 차 주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 4가지 영역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5문항을 분야별로, 내용별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만 형태별로 나누면 5문항 중에 3문항 정도는 긴 텍스트를 주어지고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이런 독해 문제 형태로 문화가 출제가 되고요. 2문항 정도는 수능 특강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작가와 작품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도시의 특징을 외워서 자기가 외운 것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좀 더 단순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은 문항 수가 배치된 것이 바로 의사소통 영역입니다. 16문항 절반이 넘어요. 만났을 때 인사, 사과 인사, 질병에 관한 표현들, 전화에 관련된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의사소통 예시문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하면 16문항이라서 문항수는 맞지만 사실 정답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영역이 바로 의사소통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한 문항이 줄어들어서 몇 년 전에 이제 4문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별표를 친 이유는 문항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별표를 친 이유는 여기에서 등급이 거의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항수는 작지만 진검승부가 펼쳐진 영역이기 때문에 문법을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3개를 쳤는데 가장 문항수가 많고 점점 조금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난도가 가장 높은 이 3가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좀 주력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항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2번째로는 그러면 이 2020 수능 특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는 2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5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작년과 동일하게 강의 1강에서 20강까지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개념 정리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1강에서는 1강 가르칠 거고요. 2강에서는 2강 가르칠 거예요. 5강이 남죠. 5강에서 뭘 할 거냐면 즉 21강에서 25강까지는 1강에서 20강까지
맨 뒤에 보면 1강의 맨 뒤에 보면 수능 실전 문제에서 12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1강부터 20강까지 개념 정리 다 가르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문제풀이만 5강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능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최대한으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수능 연계교재가 뭐냐? 2개예요. 수능특강. 수능특강은 말씀드렸다시피 영역별 개념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정도에 나오는 것이 수능 완성이죠. 수능 완성은 실전 문제 풀이에요. 그래서 수능이 30문항이죠. 그것이 10세트가 있기 때문에 총 여러분이 300문항을 통해서 수능 적응력을 키우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것이 수능 완성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2가지에서 연계가 돼서 수능이 출제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러시아어 수능은요. 연계교재에서 거의 99%가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연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교재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지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대비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수능 특강이 처음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즉 6월 모평, 첫 번째 평가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 3개월 정도 개념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 그 뒤에 나오죠. 8월에서 9월 초, 그러니까 한 1개월 10일 정도, 한 40일 정도에 해당되는 날들 동안 수능 완성을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조금 제가 간격을 둔 것은 이 2개 못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가원 기출문항입니다. 정말 양질의 문제들이 있고요. 러시아 수능 문제들은 굉장히 살짝 비틀어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출문장을 푸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자생력을 키우는 것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간 기출문항을 요 사이에 풀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9월 초까지 그래서 3개가 끝났고 여러분 한 번 봐서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러시아만 공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목 다 골고루 시간 배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습이 정말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초에 9월 모평 본 다음에 수능 전까지는 지금까지 접했던 특강과 기출문항과 수능 완성에서 내가 계속 취약했던 부분들, 정리가 잘 안 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것들이 훨씬 더 상승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수능을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3이라는 어쩌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내적 갈등과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자신이 작아 보이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 걱정이 앞서실 텐데 우선 그런 생각은 잠깐 옆에 비껴두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각자의 미래를 다 100% 알고 있다면 헛된 희망이나 불필요한 절망에 빠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무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무지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는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2번째, 그 구체적인 목표가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도 시들지 않을 정도의 강렬한 의지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가장 중요한 것. 그런 목표와 의지가 현실화될 수 있는 일상적인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미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이 해결해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1년 동안 씩씩하게 걸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